생활명상. 생활명상의 우리가 목적은 자기의 생활을 가지고 깨어서 의식을 성장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생활명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을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결혼 생활을 하든 친구 관계나 주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여러분 내면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불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명상이지, 바깥에 어떤 사람이나 직장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빨리 이루겠다 하는 것은 방향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바깥에 있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루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명상을 해보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어떤 그런 자기의 내면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걸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생활 명상에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현실의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재의 나, 이것을 우리가 인격이라 그러면, 현재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 인격이 이번 생에서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의 길이 있고, 또 하나의 길은 인격의 삶을 잘 산다 그러면 현실 속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자기에 대한 심리적인 문제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현실의 인격이라기보다는 우리 내면에 있는 영혼의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영혼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런 공부를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영혼의 길이라는 것은 현실의 길보다는 조금 더 넓고 상위에서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칙이 조금은 달라요. 인격의 법칙에서 사용되는 그 법칙은 욕망과 두려움의 법칙이라 그러면, 영혼에서 사용하는 법칙은 카르마의 법칙이고 사랑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욕망과 두려움을 먼저 일으키면서 어떤 일을 대하는가, 아니면 사랑이라는 관점과 자비라는 관점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의식의 차이가 많이 있겠죠. 그죠? 오늘 하려고 하는 주제는 결혼입니다. 결혼에 대한 것이든 직장에 대한 것이든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 사회를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은 이 사회에서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이룬 가문이나 사회가, 집단이 더 중요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시대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관점에서 과거의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격의 관점에서 현재의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생존할 수 있을까, 그것의 관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혼의 전제가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은 잘 없었습니다. 부모가 집안과 집안끼리 결혼해 이렇게 하면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당일날 얼굴 보는 경우도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가문과 가문이, 그 집안의 어른이 저 집안과 우리가 조금 사돈 맺어야 되겠다, 너 애 없어? 결혼해. 이렇게 하면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혼에 있어서는 지금도 많이 있겠지만 개인보다는 가가 중요했습니다. 가정.
그래서 한 사회를 이루는데 가장 구성 요소가 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죠. 모든 법률적인 요소나 여러분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법률적인 거 띄면은 다 가를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자녀 쭉쭉쭉쭉 이렇게 다 대분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결혼이라는 관점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가의 관점에서 개인의 중심으로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가는 관점의 전환이 의식에 있어서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의 생존이 더 중요시하는 것보다는 생존에는 크게 개인이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의 생존이라는 것이 집안의 문제나 부모의 문제나 여러 가지 신분의 문제에 많이 중요했다 그러면 지금은 개인이 그냥 태어나면 국가에서 사회에서 잘 보장을 해줘요.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도 국가에서 장애연금을 주고 잘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이지만 먹고 살 수는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완전히 해방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결혼이라는 관점도 만나서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서로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죠? 혼자 생존하는 것보다는 둘이 생존하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존과 결혼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자손의 번창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집안의 자손들을 많이 남기는 거죠. 그것은 생물학적인 본능인데,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의 관점이라 그러면 현재의 지금 관점은 생존의 문제도 아니고 자손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결혼해야 되냐 이렇게 했을 때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결혼의 의미가 많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에 와서는. 그런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의 결혼은 철저하게 의식의 성장이라는 관점으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만나야 되는 그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를 중심으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동성끼리의 결혼, 남자와 남자끼리의 결혼, 여자와 여자끼리의 결혼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동거? 이거는 완전 과거에서 본다 그러면 가문에서 쫓겨날 일이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할 일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 다음에 자손이 중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동선동본, 사촌과 결혼하고 가까운 친척하고 결혼하고 이거는 몰매 맞는 짓이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가족들이 팔촌 이렇게 해도 엄청 친해요. 근데 지금은 동성동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팔촌까지는 안 돼. 팔촌 이후에는 괜찮아. 근데 이제 모계 쪽으로 어머님 쪽으로는 사촌까지는 안 돼. 육촌은 괜찮아.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서양이나 이런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촌이고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왜? 이제는 두 사람이 중요하지 가문이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한 사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자손을 낳고 이런 게 아니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많이 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과거 여자들은 상처들이 많습니다. 결혼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왜냐하면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여자들은 생존을 하려고 그러면 힘이 많이 약했어요. 육체적인 힘이.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나 아니면 고려시대나 그 이전 시대도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입니다. 관점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긴 성자들이 전리품을 챙깁니다. 전리품을 챙길 때 여자를 전리품으로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강제로 자기 부족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강제로 결혼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재산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함부로 어디 도망간다 하든가 아니면 결혼을 갖다가 파탄시키려고 한다, 이혼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이건 용납이 안 돼요. 이 과거 시대는. 그래서 우리나라로 본다 그래도 여자들이 이혼을 해서 재가하고 이런 것들이 법으로 본다 그러면 고종시대 때 동학혁명 일어나고 서민들이, 민중들이 일어나면서 그 여자분들이 이제 좀 이혼하게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재가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전에는 그러니까 아예 용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의 남자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어릴 때는 아버지에게 속해 있고, 결혼을 해서는 남편에게 속해 있고, 나이가 들면은 자식에게 속해 있고, 이러한 관점이 어떤 면에서 여자들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인정이 잘 안 됐던 거예요. 서양에서도 여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이 얼마 안 됩니다. 1900년대 이후에요. 그만큼 같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동등하게 우리가 살아온 것이 아니고, 이 문화가 상당히 야만적이고 힘으로 이루어진 에고 중심의 삶이었기 때문에 힘이 없고 약한 존재들은 이제 도태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가장 심했던 게 어떤 면에서 히틀러죠, 그죠? 이게 유대인들을, 장애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괜찮은 사람만 살 수 있다. 우성인자. 그 영화 보면 카타카라는 영화에 그런 게 나오죠.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살아남고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미리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러한 관점은 어디서 나오냐면 물질주의적인 시각에서 나온 거예요. 물질적으로 보여주는 그 시각 속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그렇게 사물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신의 영역, 영혼의 영역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그 카타카에서 나오듯이 주인공이 어떤 면에서 더 현명하고 육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머리는 좀 더 이렇게 지능적으로 떨어질지 몰라도 사랑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감성적으로 더 뛰어날 수도 있고, 영적으로 좀 더 사랑과 자비가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물질주의적이고 과학 만능주의로 이때까지 이렇게 세상을 봐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옛날 어릴 때 보면 귀신은 다 누구예요? 귀신은 다 여자야. 왜 귀신이 다 여자겠어요? 한이 많은데 이 한을 풀 수가 없어. 이번 생에서는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과 제도가 풀 수 없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귀신이 되어가 푸는 거야.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해가지고 귀신이 되어야만 이 억울함을 내가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귀신도, 남자 귀신은 거의 잘 없어요. 남자 귀신 하면 우리는 뭐가 떠올라요? 총각 귀신이 떠오르죠. 왜 총각 귀신이 떠오르겠어요?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사람,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자들이 성인이 된다는 것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일찍 또 과거에 결혼했죠, 그죠? 일찍 이제 부모에게서 시댁으로 들어가서 노예처럼 집안에 애속되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여자들은 그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를 표현한다든가 자기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게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야. 근데 이러한 문화들이 잘못된 문화였기 때문에 점점 변해왔는데, 아직도 이런 문화적인 것이 우리 안에 무의식 속에 특히 여자들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버리고 사회적으로 편안하게 잘 사는데 왜 시댁에 들어가서 결혼해가지고 내가 노예처럼 눈치 보면서 맞추고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는 결혼에 대한 새로운 의식의 관점이 새로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만큼 관점이 아직 전환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결혼이냐? 인격의 결혼은, 결혼을 왜 하냐면 이득을 보려고 결혼을 해요. 결혼 자체가 결혼을 해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볼까? 좀 더 덕을 더 많이 볼 수 없을까? 그래서 덕을 더 많이 보기 위해서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결혼하는 게 오늘날의 결혼이죠. 근데 이러한 덕을 보려고 하는 결혼은 아직도 물질주의적인 시각이죠, 그죠? 근데 이제는 결혼이라는 것을 이런 물질적인 시각이 아니고 내가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한번 실현해 본다, 이 사람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본다, 창조한다, 이런 관점으로 결혼이 인식이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전환이 되려고 그러면
제일 첫째가 남녀는 서로 간에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한데 아직도 과거의 이런 인격과 욕망의 결혼이라는 곳에서 본다 그러면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도 서로 파워 게임을 해요. 내가 더 가장이냐, 네가 더 대장이냐. 그래서 과거에는 남자들이 대장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나를 따라라. 근데 요즘은 여자들이 네가 뭔데? 내가 왜 네 따라야 돼? 이제는 안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서로 간에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해? 네가 나를 무시해? 네가 힘이 세냐? 내가 힘이 세냐? 니를 꺾어서 내가 우위에 설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단점을 찾아내어서 비난하고 헐뜯고 안 좋은 소리 하면서 상대의 에너지를 눌러버려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결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원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덕 보려고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보니까 덕 볼 게 없어. 그러면 이제 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혼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고 결혼을 또 안 하려고 그러고. 그만큼 아이를 또 안 놓으려고 그래요. 왜? 이제 아이를 낳아서 덕 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결혼을 해서 자기가 덕을 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덕을 보려고 그러는데 결혼을 했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덕 볼 게 없어. 그러면 네 거 네가 해. 난 내 거 할게. 이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잘 키워가지고 이 아이가 내가 못했던 거 좀 나의 욕구를 충족해주고 나중에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투자했는 거 내한테 줘야 되는데 요즘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아이들 자체가 없어. 그러면 아이를 낳아놓고 키워서 투자는 엄청나게 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는 거야. 그 지난번 봤을 때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그랬어요? 3억 이상이 들어. 평균. 근데 3억을 투자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 나중에 노인이 됐는데도 이제 나가지도 안 하고 더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상황들이 오니까 아이를 안 놓으려고 그러는 거야. 자, 이렇게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결혼을 한다 그러면 사회 속에서 이제 결혼도 점점 없어지고 아이도 안 놓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사랑의 관점, 영혼의 관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전생과 환생을 믿게 된다면 많이 얽힌 사람이 몇 번 결혼했던 사람이야. 두 사람이 결혼을 할 때는 서로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상대들은 대부분 많이 서로 다른 사람과 결혼합니다. 성향이 상당히 반대돼요, 대부분.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경우에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사람이 결혼해서 내가 가지지 않는 그 반대편에 있는 성향을 내가 배워야 돼. 내가 그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결혼을 했는데도 뒤딱 싸우고 끝나버리고 다음 생에서 또 결혼을 했는데 또 뒤딱 싸우고 헤어지고 이러면 두 사람이 풀어야 될 카르마를 못 푼 거예요. 그러면 계속 만나야 됩니다. 아이고 지겨워 이러면서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의 결혼을 통해서 내 안에 부족했던 부분을 상대를 통해서 충분히 흡수하게 된다면 인연이 가장 편안한 인연으로 해서 더 이상 흡수하는 인연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만났을 때는 거기에는 우리가 영혼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서로 간에 상대를 통해서 나의 카르마를 해소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것이 어떤 때는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상대를 통해서 채워야 될 부분이 있고 아니면 전생에서 내가 그 사람한테 못했어요. 엄청 나쁘게 했어. 그럼 반대로 당해야 돼. 이제 그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연의 카르마를 충분히 해소를 한다면 결혼을 통해서 가장 카르마를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장이 주어진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은 서로 간에 막 부딪히고 싸우고 이러면 에이 땡차를 안 보면 돼요. 근데 이 부부는 이게 또 싸우고 나서 또 안 볼 수도 없어. 그러다가 또 자식까지 있어. 그러면 이거 골치 아픈 거야. 이거 싸우고 나도 이것도 성질 내면서 계속 또 있을 수도 없고 집 나가 또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숙이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수행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가장 어려운 숙제이고 넘어가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기본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걸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영혼입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어떤 것을 보더라도 견해와 관점이 다르고, 자기의 주장하는 게 전혀 해석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상대가 다르다는 것을 말로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데, 결혼하면 진짜 안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계속 틀렸다, 옳다, 잘못됐다, 잘했다, 못했다. 지금 이러한 관점으로 내 것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것이 나오는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인격의 관점, 에고의 관점에서는 이 내 것을 깎아낸다든가 내 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나한테는 뭐예요? 인생 죽음인 거예요. 인생이 끝나는 것과 같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절대 죽일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틀렸는 걸 끝까지 증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고의 관점에서는 상대와 화합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영성의 관점으로 결혼을 새롭게 이제 보는 시야를 기르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진짜 사랑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기는 많이 어려운 결혼이 될 거라고 해요. 특히 이제는 여자들이 힘이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남자들이 과거에 부모들이 하는 행동을 그때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그 흉내 내다가는 큰일 난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자들도 피해의식이라든가 방어 시스템이 어릴 때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동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조금만 뭔가 이렇게 남자들이 힘으로 뭐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주장한다든가 뭔가 불합리하다 하면 여자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특히 요즘은. 그래서 이러한 태도는 행복으로 가는 관점과 영혼으로 가는 관점과 사랑으로 가는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부딪힘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것을 내 거로 봐야 된다고. 왜 내 안에서 이런 마음이 일어날까? 왜 나는 이렇게 불편하고 성질이 날까?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나의 에고와 나의 업식을 내리는 관점으로 결혼이라는 생활을 들어가야 되는데, 내 것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더 세우려고 그러고 주장하게 되면 과거처럼 힘으로 여자들이 더 이상 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라는 자체가 실패할 확률이 엄청 커졌어요, 지금은. 이제는 조금만 이렇게 틀어져 버리면 끝내버립니다. 쉽게 끝낼 수 있거든요, 지금은. 왜냐하면 과거처럼 부모나 가해의 눈치를 그만큼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어렵게 결혼했어요. 어렵게 결혼했는데 헤어지는 건 쉬워요. 아니면 팍 헤어.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신분을 얻는 거야. 결혼이 인생에서 신분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할이 주어져요. 근데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해버려요. 해버리고 나서 갑자기 아버지가 돼버렸어. 갑자기 엄마가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며느리가 돼버리고 처갓집이 생겨버리고 이제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 버리는 거야. 근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신분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 사람들하고 역할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어떤 식으로 길러야 되고 아버지가 된다는 게 뭐고 엄마가 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신분만 딱 주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이가 막 울고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는 엄마들도 많아요. 아버지들도 와 집에 와서 좀 쉬려고 하는데 애가 막 울어서 애 봐달라고 그러고 이러면 막 집에 오기 싫은 거야. 이게 이제 사랑의 관점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덕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어왔으면 집에 왔으면 나를 좀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좀 이렇게 챙겨줘야 되는데 집에 왔는데 더 힘드네? 그럼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지는 가정이 엄청 많죠.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첫째는 결혼이라는 이 원형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개인으로 있을 때의 삶의 어떤 그런 궤도나 에너지장, 중력장이 있다 그러면 내 개인으로 있을 때의
나의 에너지 장과 중력장이 있다 그러면 결혼이라는 걸 딱 하는 순간 결혼이라는 어떤 거대한 중력장과 에너지 그 장으로 거기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이제 개인은 이 중력장 안에서 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이 중력장 안으로 들어갔으면 이 중력장에서 나의 위치를 빨리 파악해서 궤도를 잘 돌아야 되는데, 과거에 내가 결혼하지 않았던 때의 그 습관대로 그 궤도를 돌아버리면 이 결혼은 파탄나는 거예요. 시댁이나 친가하고는 서로 간에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신분을 가지고 역할을 맡았는데 책임을 안 지고 역할을 안 하고 신분의 어떤 태도를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 어떤 신분을 줬는데 이 사람이 지멋대로 하는 거야. 그럼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결혼을 했으면 신분과 역할이 주어졌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 궤도에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법칙에 맞게 삶을 좀 더 성숙한, 결혼이라는 것은 성숙한 한 인간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내 혼자서 나의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손을 낳아서 자손을 기른다는 것은 완전히 온전한 사랑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길러낸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다른 인격이 돼야 돼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인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다른 인격이 아니고 아직도 결혼 안 했는 총각 처녀 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결혼이 파탄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남자가 그런 태도를 보인다든가 여자가 그런 태도를 보이면 한 사람이 그걸 다 떠안아야 돼요. 엄청 힘들어져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같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성장해 나가고, 그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서로 다름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다름을 어떤 식으로 존중하고 대화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혼의 시작입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내 것보다는 상대의 성장을 더 중시한다. 그러니까 내 덕을 보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더 좋게 하는 것이 내 거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지고 내가 편해지는 게 아니고 상대를 편하게 하고 상대를 좋아지게 하면 그것이 다 내 영혼의 성장이고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는 결혼 생활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으면 이제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되도록, 저 사람이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그렇고 좀 더 편안하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나의 성장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 한호? 그럼 결혼 안 하는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인 건지 아니면은 그런 이제 풀어서 다 안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 부분을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인 거야.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결혼이 생존이라는 부분과 자손을 이렇게 낳아서 길러내는, 대를 물려주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애들한테 사랑해주고 뭐 존중해주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때는 오직 내 덕만 보면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덕을 많이 보는 게 대부분 남자 쪽이었죠. 그죠? 여자들을 갖다가 성적으로 필요할 때 쓰고, 그러고 또 집에서 내가 갔는데 뭔가 좀 더 잘해놔라. 어떤 이런 것들이 되어서 여자들이 대부분 종처럼 하인처럼 떠받들어야 되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또 해야 되거든. 삶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그래서 남자들이 과거에는 결혼을 많이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을 해놔놓고 두 번째 여자 또 들고,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왜?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필요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고 또 그게 받아줬고. 근데 지금 여자들이 그런 건 용납이 아예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은 아니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온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던 거야. 그래서 지금은 결혼하려고 그러면 여자들의 의식이 변했기 때문에 남자가 이런 태도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결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 그러면 아예 이제 진짜 여자들이 봤을 때 남자가 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덕을 많이 보겠다. 재산이 많다든가 직업이 엄청나게 좋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엄청 좋아. 그러니까 덕을 보려고 달라드는 경우는 있겠지. 그런데 참 이게 재밌는 게 덕을 보려고 달라들면 무조건 덤덕이 있습니다. 상대도 덕 보려고 그러거든.
이게 유유상종입니다. 덕 보려고 하면 상대도 덕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덕을 보려고 달라들었는데 막상 딱 하는 순간에 이제 완전히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결혼이라는 생활이 너와 나의 힘의 논리로 네가 우위냐 내가 우위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너가 더 힘이 세냐 내가 더 힘이 세냐, 이런 쟁탈전은 과거의 에고의 시대 이야기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우리 센터에서 결혼하는 사람은 서로 의식을 성장하는 방향으로, 이 사람이 그런데 의식을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다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일단 사람의 품성이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인가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좀 더 힘든 것을 감내하면서 의식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목표와 방향을 가진 사람인가, 그리고 서로 간에 상대를 위해 줄 만한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결혼하면 큰일 나겠죠. 그것이 앞으로의 시대에 가는 결혼의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샨티가 이번에 결혼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내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저도 옛날에 결혼을 했지만 과거에 많이 매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가장이 있으니까 힘의 우위를 자꾸 가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뭐냐면 내가 무시당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에고는 무시를 아주 가장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근데 사실은 무시한 게 아닌데도 내 뜻대로 안 되면 무시라고 느껴요. 결혼 생활은 이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참 재밌죠, 그죠? 결혼을 막상 들어가 보면 자기 뜻대로가 잘못된 거 아는데도 그걸 따라줘야지 무시가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도 나를 안 따라주면 그게 무시야. 이렇게 힘의 논리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결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람이 결혼한다는 것은 진짜 한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의식을 진짜 성장하겠다, 이 관점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결혼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젊을 때는 성에너지가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성은 창조를 위해서 써야 할 아주 중요한 에너지단 말이에요. 성에너지를 사랑이라는 곳으로 잘 써야 되는데, 성에너지를 감각적이고 충동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로 흘러가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생명에너지 힘이 자꾸 빠져나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의식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도약을 해야 될 때 힘이 뒷받침이 안 됩니다. 그 중독할 때 성중독도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 사회에는 그게 많습니다. 특히 젊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더 명확하게 가져야 돼요. 그런 에너지를 잘못 쓰면은 파탄 나는 거예요, 인생. 자, 결혼에 대해서 한번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결혼해서 이렇게 만나려고 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막 쫓아다니지 마라. 때가 되면 다 온다. 그러면 그 남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쓰면 되는데, 지금 당장 뭐 여자가 없냐 남자가 없냐 그거 막 매여가지고 에너지 다 낭비하고 자기의 의식의 에너지를 자기의 성장을 위해 쓰면은 나중에 만날 때 자기의 의식의 수준에 맞는 사람이 와요. 근데 의식이 성장이 안 되어버리면 그 비슷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카르마도 힘든데 상대 카르마까지 만나가 힘들어져 버립니다. 우리 그렇게 만나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할 영혼의 숙제가 있었다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 앞에 저절로 나타납니다. 옛날에 저도 뭐 결혼을 아예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우님도 결혼을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때가 되니까 저절로 만나잖아요.